예, 10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기대감들이 무색합니다. 연말에 산타랠리 1월에 이런 효과 있는데 지수는 지금 보면 코스피가 1.5% 밀려나고 있고요. 코스닥이 1% 밀려나면서 불안감들을 좀 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분하게 시황 분석하죠. 오늘 10시의 시황 해설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를 먼저 보면요. 저희가 좀 차분하게 이제 시장에서 올해 뭐가 주도주가 될까 이걸 이제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위드 로봇은 상당히 주도주의 후보군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거든요. 대기업들도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봇 얘기할 텐데 일단 그 전에 이렇게 차분하게 섹터 얘기하기에는 편안하지 않은 흐름이 연말 연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1월장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어제 같은 경우에 첫날 분위기만 놓고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 10개 정도 종목들은 그래서 좀 버티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어제는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쪽이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제 보면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모습들이 네. 어제도 나타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일부 이제 스토리가 있는 몇 개 섹터 중심으로만 좀 강하죠. 아까 말씀하셨던 로봇 관련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디어 웹툰 관련된 쪽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쪽과 관련된 여러 가지 IRA 법안 관련된 일부 이제 네. 개정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빠져 있던 2차 전지나 자동차 섹터가 또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약간 주도주라는 업종 자체가 좀 나타나는 분위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만 보더라도 사실은 외국인들이 현물에서는 그렇게 또 팔고 있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295 현재 그리고 코스닥이 288억 외국인들이 현물은 그렇게 팔고 있지 않은데요. 네, 선물을 5천억 정도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융 투자가 이제 차익 거래 관련된 배당 차익 거래 이슈 때문에 연말에 샀던 주식들을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기관들이 거래소를 2,420억 정도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장에 대한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주체가 개인들뿐만 아니라 다로 특별하게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고 좀 오늘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것은 약간 중국의 코로나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확정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는 섹터이긴 하지만 네. 문제는 뭐냐면 지금 대만 쪽도 그렇고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게 중국발 그 여행객들이 대만에 들어갔을 때 확진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이슈가 되고 있고 국내도 약간 그 방역에 대한 강화를 하고 있죠. 네. 미국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부 유럽 국가들은 중국인들에 대한 유입이 인바운드를 상당히 좀 반기는 모습이지만 일부 이제 방역이 강화되는데 이 확산세가 많이 이렇게 나타나면 결국은 단기적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관련된 주식들이 국내에도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중국 소비주들이. 근데 결국 거꾸로 보면 이 양날의 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단기적인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런 확산세가 결국 글로벌리 경기 이슈를 자극할 수 있고 침체에 대한 이슈를 좀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 외국인들이 선물 쪽으로 밀어내면서 주가들이 좀 빠지고 있고 더군다나 좀 잊고 있었던 그 신용잔고 관련된 이슈도 국내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각 증권사들이 담보 비율을 한 140% 정도까지 맞춰야 되는 분위기였지만 연말까지 130%대로 약간 완화시켜주면서 담보 부족 관련된 이슈를 상당히 좀 완화하는 정책을 연말까지 썼습니다만 1월 달부터 복귀가 되면서 140% 이상 맞춰야 됩니다. 그게 다소 좀 부담스러운 국면에서 종목들이 이렇게 약간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신용잔고에 대한 반대 매매 이슈도 중소형주에서 조금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약간 여유를 가지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10시 반 이후에 중국 증시가 열렸을 때 중국 증시가 급하게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장은 다소 빠지는 부분들이 브레이킹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이고요. 만약에 중국 시장도 오늘 조금 안 좋게 시작을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국내장도 약간 프로그램에 의한 매도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수급 쪽으로도 약간 어떤 반대 매매 이슈를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은 받아줄 수 있는 수급 주체가 없다는 점이 가장 문제이고 중국의 코로나 관련해서는 당장 어떤 경기 침체를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습니다만 만약에 치사율이 높지 않는다면 1분기 중에 피크를 찍고 기본적인 부분은 리오프닝과 관련된 경기 재개,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따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담스러운 얘기가 많은데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 정도 레벨이면 2190이거든요. 사실은 단기적인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가격 매력은 또 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지금 작년 하반기까지 지금 EPS 어닝 하향 조정이 30% 정도 됐습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약세장일 경우에 하락장일 경우에는 EPS 하향 조정이 한 40%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게 아마 1월 달 정도 지나면서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EPS 하향 조정이 아마 리서치들마다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막바지 EPS 하향 조정이 저는 1분기 정도에 진행될 거라 보고 있고요. 따라서 기본적인 시장의 저점은 1분기 중에 한번 지나가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1월 말 2월 초에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형주들의 4분기 확정 실적치가 나오면서 EPS 하향 조정이 리서치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느냐, 예. 그걸 반영하는 구간이 1분기 정도까지 볼 수 있겠고, 지난 저점이 코스피 2130 정도였기 때문에 이 저점을 깨느냐 여부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 로봇 이야기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주도주가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가면서 항상 주도주는 나타나거든요. 뭐 2차 전지가 다시 떠오를 수도 있고 중국의 모멘텀으로 수비주나 혹은 뭐 산업재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은 로봇도 그 후보군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동안 이제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들도 합종 연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봇 산업이 얼마나 클까? 또 그중에 어디를 주목해야 될지가 사실 투자자들도 고민이거든요. 산업 자체에 대한 성장성 네. 의심보다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 뭐 어렸을 때는 이제 로봇 태권브이를 포함한 큰 로봇들을 생각한 거고, 그다음에 최근 같으면 우리가 로봇이란 단어를 딱 떠올리면은 그냥 단순하게 휴머노이드 로봇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혹은 우리가 뭐 식당에서 서빙하거나. 그렇죠. 이런 근데 이제 영화에서 보면 이제 살아 움직이는 로봇들, 음. 우리가 뭐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네, 그리고 네. 인공지능 AI를 가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감성을 가진 로봇, 휴머노이드를 생각하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멀어 보이고. 그렇고 네. 그 시대가 올까? 뭐 과연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에서 나오는 로봇이 우리 현실 세계에 언제 올까라는 것이 상당히 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산업용 로봇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이런 관련 쪽에서 특히 많이 쓰이는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지만 이 산업에 대한 자동화 로봇이 일단 로봇이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서비스 로봇이 있습니다. 뭐 일례로 이제 로봇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뭐 CGV 영화를 보시러 가면 최근에 뭐가 많이 달라져 있습니까? 다 키오스크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예. 표를 티켓팅을 하는 사람들이 없고 키오스크에서 직접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로봇은 아니지만 진화되는 과정이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지금 아주 핫한 뭐 이렇게 대학가나 이런 데 가보면 이 로봇이 이렇게 바리스타가 돼서 카페에서 이제 이렇게 커피도 내려주고 그다음에 치킨도 튀겨주는 로봇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 로봇이고, 음식점 가시면 특히나 이제 뭐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나 한식점 가시면은 로봇이 서빙을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인력 문제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령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사회적인 전반적인 기본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결국은 로봇 사업을 다녀온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지원법, 그다음에 독일에 관련된 인더스트리 4.0 관련된 제도를 보더라도 제조업의 고도화라든지 그다음에 편의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이제 고령화되고 국내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이제 만약에 한 10년 정도 내에는 아마 글로벌 고령화 1위가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인간을 대체하는 약간의 효율성 때문에 로봇 산업이 좀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류 로봇은 이미 이제 전문 서비스 로봇 중에서는 이미 이제 쿠팡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페덱스라든지 DHL 같은 글로벌 물류 기업들도 로봇 시스템을 적용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이제 배송 로봇 같은 경우도 뭐 당장의 임원 감축이라든지 프로젝트 적용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배송 로봇도 아마 청사진이 계속적으로 혁신 로드맵에 담기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배송 로봇도 아마 될 가능성이 높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품질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자동화 관련된 로봇하고 관련해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로봇 에저 서비스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휴먼로이드 로봇이 아니라 로봇 에저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로서의 로봇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이 지금은 경계가 불투명해지는 시기로 다가왔다 볼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조업 내 로봇은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제조 장비를 하고, 서비스업 관련된 부분도 보유 데이터를 통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볼 수 있는데, 이게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봇 관련된
관련된 쪽은 이번에 1월 달에 이야기되고 있는 CES에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말씀하셨던 뭐 삼성전자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또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LG뿐만 아니라 삼성 등등을 포함한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 관련된 그리고 현대차 그룹도 당연히 로봇 관련된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은 최근에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밖에 없다 보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로봇 관련된 법인이 국내에 4,240개 정도입니다. 예. 굉장히 많죠. 상장된 기업은 그리 많지 않아도 네. 일반 중소형 기업들은 굉장히 많다. 네, 그런데 매출이 5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회사들이 34%나 됩니다. 예. 그리고 10억 미만도 굉장히 많고요. 500억 이상 의미 있는 매출을 나타내는 회사가 10%가 채 안 됩니다. 그중에도 흑자를 내는 기업이 거의 없다는 점.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로봇 산업들이 많은 회사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확장세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상장사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일부 회사가 보이긴 하지만 로봇 산업이 아직은 태동 단계에 있다. 근데 이 태동 단계가 상당히 좀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로봇에 대해서 이제 스타디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기존 산업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해서 인간과 같이 작업하는 뭐 그렇죠. 물류라든지 뭐 서비스 쪽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차 좀 범위를 좁혀가면서 올해 아마 로봇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가운데 말씀해 주실 주목할 만한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 당연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로부터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뭐 급등세를 보였고요. 그 외에도 여러 로봇 관련된 종목이 있죠. SPG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관절 관련된 이 관련된 감속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SPG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 로봇 관련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로보라든지 일단 종목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에브리봇입니다. 자, 왜 제가 에브리봇을 이야기하냐면 일단은 어느 정도 금리 인상 시기에 버틸 수 있느냐. 회사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지정학적 불화감이 팽배하면서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흑자를 내고 있고 매출이 정확하게 나오느냐 문제인데요. 매출이 500억 이상 나오는 회사 거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여기에 따라서 에브리봇은 매출단이 일단 500억 이상 나오는 국내 상장사 중에 상당히 유일한 회사일 것 같고 또 대규모 흑자가 나오고 있는 아주 유일한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2015년 정도에 설립된 회사로서 사상이 뭐 설립된 그 창립 그 연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길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51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01억 원이니까 엄청나게 실적을 구가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청소 로봇의 뭐 강자이자 대표적인 개인 서비스 로봇 기업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업력이 많지 않지만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20% 중반까지 올라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0% 중반 정도까지 이익을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OPM 마진율이 상당히 높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사가 개발한 로보스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데 이 청소 로봇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술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소 로봇은 뭐 중국제도 많고 해서 어떻게 그게 경쟁력이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이게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다 청소용 로봇 이렇게 로봇이 흡입을 하는데 바퀴가 달려 있어요. 예. 바퀴가 달려 있다는 것은 바닥에 밀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흡입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물걸레 청소용 로봇은 국내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지금 이 에브리봇이 중요한데 이 물걸레 로봇도 마찬가지고 이게 닦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체 스핀으로서 2스핀, 3스핀을 하고 있는 기술력이 특허인데 다른 해외 뭐 로봇 관련주라든지 이 청소기 관련 주식들이 대부분 다 이 바퀴가 달려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닦임이라든지 흡입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와 반면에 특허를 가지고 있는 3스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독인 스핀을 통해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닦임을 굉장히 밀착해서 갔다는 부분들이 2배 이상의 기능을 갖고 간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제품군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엔트리, 엣지라는 제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단에 TS 제품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엔트리 부분부터 굉장히 프리미엄 군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부분에서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걸레 청소 로봇 계열시 TS 제품들이 상당히 좀 좋은 시기인데요. 2020년도에 삼성전자의 물걸레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그 ODM을 하면서 상당히 좀 유명했었고요. 그다음에 수출을 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주 지역이 74%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 지역도 물걸레를 하냐고 보통 보면은 미국 지역 보통 우리가 카페트 문화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딱딱한 플로어 어떤 시장이 상당히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죠. 여기에 따라서 해외 쪽에 아마존을 통해서 미주 시장을 포함한 인도, 일본 쪽도 상당히 지금 발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삼성전자를 구한 ODM을 하다 보니까 아마존에서 자사 제품과 삼성전자의 ODM 제품이 약간 겹치면서 소위 말하는 그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꺾이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사가 에브리봇이 삼성전자의 ODM 계약을 끝내면서 일단 자체 브랜드로 간다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야기 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판매 강화 중에 온라인 사업 중에서 홈쇼핑을 매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출 볼륨을 크기 위한데 약간의 수수료 부분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체 자사몰 온라인으로 좀 변형시키면서 아마 OPM 마진율을 상당히 높일 거다 보고 있고요. 지난 3분기에 마진율이 8%대로 좀 떨어진 부분은 아마 당사 본사를 옮기면서 약간의 일시적인 비용 증가가 됐기 때문에 OPM 마진율이 떨어진 것은 약간의 일시적인 비용이다. 그래서 아마 10% 중반 예상의 OPM 마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기본적인 청소기로보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올라오고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목표 주가는 한 2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15,000원인데요. 오늘 이제 뭐 에브리봇 앞서 말씀하신 그 레인보우 영향인지 급등했다가 지금 상승폭을 좀 줄였습니다만 4.5% 올라서 15,000원, 목표가는 2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로봇 청소기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그 표정이 밝으셔서 집에서 청소 안 하시려고 이제 청소와 헤어질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엣지 상품을 쓰고 있는데 이 에블봇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헝겊 있잖아요. 이게 닦는 그 걸레 그걸 갖다가 일회용 부직포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해피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소 로봇을 한 다음에 물걸레 이 부직포를 제가 손빨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서글펐는데 일회용 부직포로 바꿔준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밝아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항상 그 주요 제품은 직접 써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또 박근영 부장님의 특징입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